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와 함께하는 정보처리 실기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수열을 모두 끝내고 배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에는 1차원 배열이 있고 2차원 배열이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강의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1차원 배열을 공부할 거고요. 자, 1차원 배열에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자, 뭐 별로 어려울 내용이 없습니다만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1차원 배열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환 로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교환 로직은 수합 로직이라고 해서 교환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바꾼다는 이야기죠. 이쪽 기억 공간에 있는 값하고 이쪽 기억 공간에 있는 값을 서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교환 로직이에요. 뭐 그게 어려울 게 뭐 있냐, 그죠? 여기 있는 놈, 여기 있는 놈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지. 그렇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떠한 방식을 이용해서 두 기억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바꾸게 되는지, 자,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별거 아니고, 이 교환 로직은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되는 정렬 알고리즘에서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고, 앞으로도 많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교환 로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완벽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의 데이터 교환, 뭐 이거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여기서 교환 로직만 이해하시면 1차원 배열의 데이터 교환은 너무너무 쉬워요. 자, 그리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6강에서 문제 하나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질문을 하도 많이 하시길래 제가 문제로 한번 내드려봤어요. 이번 시간에 과연 완벽하게 6강의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똑같았어요. 그죠? 똑같이 증가값이 다른 수열인데 아까 순서도 이 전 6강에서의 순서도와 달라진 건 뭐냐면 초기값만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까는 초기값이 000이었는데 이제는 초기값을 111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뭐냐? 1번, 2번, 3번은 다 맞추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1번은 1 증가하니까 K 플러스 1. 2번은 K를 누적하니까 N 플러스 K. 3번은 H에다가 N을 누적하니까 H 플러스 N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이전 순서도랑 똑같고 문제는 4번이에요. 여기를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이 뭘까요? 19입니까? 20입니까? 분명히 19로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답은 뭐예요? 20이에요, 20. 맞추셨습니까? 자, 맞추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계신 거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니,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 조금 바꿨다고 또 이렇게 막 틀려지네? 틀려질 줄 알았더니 또 안 틀려지네?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절대 알고리즘을 학습하면서 금물은 대충 눈으로 보고 19쯤 되지 않을까? 아까는 000으로 했으니까 20까지 갔지만 이번에는 111로 했으니까 19까지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문제를 내드리고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자꾸 문제를 푸는 적응력을 기르셔야 되겠고 알고리즘 순서도가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자꾸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맞추시는 건 물론 기분 좋을지 몰라도 지금 틀리시면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실력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웃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시험장에서 울고 나오고 싶으시면 쉬운 문제 막 내주고 대충 쉽게 그냥 해주는 그런 강의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 지금 좀 힘들어도 시험장에서 웃고 나오자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20이죠. 디버깅 해보셔야 돼요. 저와 함께 디버깅 하겠습니다. 초기값을 모두 1로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K변수의 값과 몇 항까지가 구해지느냐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돌려보겠습니다. 자, 111 초기값 줬고 1회전 들어갑니다. 자, 1회전에 K값을 1 증가시키겠죠? 자, 여기서 K값을 1 증가시키니까 K값이 1에서 2가 될 거예요. 요 놈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그 K값을 N에다가 누적했겠죠? 자, N에다가 K값 누적하니까 새로운 N값 3을 구했겠죠? 자, 요 놈을 구한 겁니다. 요 놈. 그리고 H에다가 그 N값을 누적하니까 H1에다가 N값 3을 누적하니까 4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돌려도 나와요. 이 4라고 하는 H의 결과값이 뭐예요? 1 더하기 3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1 더하기 3이다. 그럼 몇 항까지예요? 2항까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종결을 뭐 가지고 종결을 줬냐면 K변수 값을 가지고 종결을 줬단 말이에요. 따라서 K변수와 두 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K변수 값이 지금 2죠. 그런데 2항까지 구해졌죠. 아하. 됐나요? 그러니까 20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돌려볼까요? 2회전 들어갑니다. 자, 2회전 들어갔더니 K가 1 증가합니다. 3이 되겠죠. 그 3이라고 하는 K값을 N에다가 누적하니까 6을 구합니다. 이 6이 뭐예요? 요놈이죠, 요놈.
그죠? 그리고 그 6이라는 값을 h에다 누적해서 10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자, h변수의 이 10이라고 하는 값은 1 더하기 3 더하기 6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몇 항까지의 결과입니까? 3항까지의 결과죠. 2회전에 3항까지의 결과가 나왔네요. 그쵸? 그때 K값은 얼마입니까? K값이 3이네요, 3. K값이 3인데 3항까지가 구해졌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20항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쭉 진행되면 K값이 20이 됐을 때, K값이 20이 됐을 때 이때 몇 회전이겠어요? 몇 회전일까요? 그렇죠. 19회전이에요. 19회전 돌아갔을 때 K값이 20이 되면서 그때 20항까지 합계가 H변수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0항까지 합계가 누적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따라서 이전에 000으로 초기값을 줬을 때 하고 이 초기값을 주는 거하고 요놈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느껴보시라고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1m 뒤에서 뜁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멀리 뛰는 거죠. 101m를 뛰는 거죠. 그죠? 그러나 100m 결승 지점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000으로 초기값을 줘서 쓸데없이 여기서 0 플러스 1을 쓸데없이 헛바퀴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그러나 결승점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뭐가 더 효율적입니까? 이게 더 효율적인 거죠. 쓸데없이 이거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괜히 계산 3번 할 필요 없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걸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다른 건 볼 게 없는 거예요. 1회전에 K값이 얼마가 됐고 몇 항까지 구해졌느냐. 2회전에 K가 얼마가 됐고 몇 항까지 구해졌느냐. 이것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1회전에 K값 2가 됐고 2항까지 구해졌어요. 따라서 K값이 2일 때 2항, K값이 3일 때 3항, K값이 4일 때 4항 이렇게 가니까 최종적으로 K값이 20이 됐을 때 20항까지 구해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K를 20과 비교해야 되고 K값을 보면 선증가가 됐고 호처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작으냐로 부등호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못 맞추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내가 뭘 잘못 생각했을까를 제가 설명드린 걸 보면서 차분히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지만 우리 시험장에서 웃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차원 배열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차원 배열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게 1차원 배열이에요. 배열에는 1차원 배열이 있고 2차원 배열이 있다. 그죠? 자, 따라서 보통 이제 배열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쭉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그게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몇 호 몇 호 몇 호 붙어 있죠? 똑같습니다. 기억 공간에 주소를 매길 수 있죠. 만약에 지금 기억 공간이 10개예요. 이런 10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1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순서도에서 준비기호 안에 준비기호, 우리 준비기호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놈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준비기호 안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A 배열의 10개 기억 공간을 갖는, 자, A라는 이름의 10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배열을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준비기호 안에 얘가 들어가 있으면 A 배열의 10번째 기억 공간, 다시 말하면 A 배열의 10번째 기억 공간, 요 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준비기호 안에서 이렇게 써 있으면 뭐예요? A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고 기억 공간 10개를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대표적으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 선언문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에 기억 공간에 10개 기억 공간을 A라는 이름의 배열로 기억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배열의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1번지부터 10번지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0번지부터 9번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C 언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는 1번지부터 주로 씁니다. 물론 내가 0번지부터 쓸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게 알고리즘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번지부터 쓰는 경우도 있고 1번지부터 쓰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1번지부터 쓰는 거다 그러면 10개 기억 공간이니까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0번지부터 사용한다 그러면 A 배열의 0번지부터 A 배열의 9번지까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문제의 조건으로 표기돼서 나옵니다. 따라서 배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너무 성급히 문제 풀지 말고 1순위로 무조건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0번지부터 사용하느냐, 1번지부터 사용하느냐. 이게 배열 문제 반드시 기출문제에는 표기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덤벙 되시는 분들이 배열 문제 나오니까 무조건 좋다고 이걸로 풀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험장에서 나와봤더니 문제에 0번지부터 시작된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순서도 전혀 틀려진단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1차원 배열이나 2차원 배열 나오면 주소값이 몇 번지부터 시작되는지 조건에 나오니까 문제에서 조건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기억 공간이 있다면 1번지부터 10번지 또는 0번지부터 9번지 이렇게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합 로직, 교환 로직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할까요? 자, 제가 지금 요 놈을 이쪽 손에 들고 있고요. 자, 요 놈을 이쪽 손에 들고 있어요. 이 두 놈을 서로 바꾸려면 뭐 우리 인간 뭐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쪽 기억 공간에 있는 요 놈하고 이쪽 기억 공간에 있는 요 놈하고 이 두 개를 바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한 놈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한 놈을. 그리고 이 놈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손으로 내려놓은 놈을 가져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놈 내려놓고 옮기고 가져오고 이해되셨죠? 이게 교환 로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 이게 이제 순서도에서는 어떻게 표기되느냐? 원리를 공부할게요. 자, A라는 변수 공간이 있고 B라는 변수 공간이 있습니다. A라는 변수 공간 안에는 축구공이 들어가 있고요. B라는 변수 공간 안에는 야구공이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맞바꿀 수는 없어요. 컴퓨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얘하고 그냥 같이 바로 맞바꾼다. 그게 안 됩니다. 얘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얘가 지워져 버려요. 거꾸로 얘가 이쪽으로 먼저 와버리면 얘가 또 지워져 버리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임시 기억 공간을 하나 템프라는 공간을 잡아요. 물론 이 이름은 뭐 템프가 될 수도 있고 임시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죠. 그죠? 자, 임시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기억 공간을. 그리고 그 기억 공간으로 A번지 값을 이렇게 떨구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B번지에 있는 야구공을 A번지로 이렇게 옮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 템프 공간으로 내려놓은 축구공을 B번지로 이렇게 옮겨버리면 두 데이터가 교환이 일어났죠?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자, 다시 볼까요? 자, 템프라고 하는 임시 공간을 하나 만든 다음에 A 변수의 값 축구공을 이렇게 템프 공간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 놈을 이리로 옮겨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이리로 옮겨요. 내가 손으로 끄는 것 같네. 자, 됐죠?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데이터가 바뀌었죠. 이것을 순서대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A 변수에 있는 값을 템프라는 변수로 이렇게 옮겼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기해야 됩니까? A 변수의 값이 이리로 옮겨갔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표기를 해줘야 돼요? A는 템프?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표기하면 이건 거꾸로가 돼버리는 거죠. 왜? 항상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변에 있는 데이터가 좌변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이 이리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표기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템프는 이꼴 A죠. 다시 말하면 A 변수의 값을 템프 변수로 옮겨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아하.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B에 있는 이 야구공이 A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됐어요? B에 있는 놈이 A로 옮겨갑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기합니까? 그렇죠. A는 이꼴 B죠. 자, A와 B가 같다가 아니라 B에 있는 놈을 A로 옮겨라 이 소리 아닙니까? 우변을 좌변으로 대입해라. 이해되셨죠? 아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이 여기로 옮겨가죠. 세 번째, 템프 변수로 내려놓은 축구공을 B 변수로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템프가 B로 가는 거니까 B는 이꼴 템프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바로 이 세 가지의 과정을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선으로. 먼저 A 변수 값을 템프로 이렇게 옮겨버리고 여기 있던 놈을 여기로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B 변수의 값을 A로 옮기고 B 변수의 값을 A로 옮기고 그쵸? 그 다음 템프 변수에 있는 값을 B 변수로 갖다 넣으면 템프 변수 값을 B 변수로 갖다 옮겨버리면 두 데이터의 교환이 끝난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수합 로직입니다. 앞으로 지겹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원리가 어렵지 않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템프 변수가 문제가 나오거나 이 교환 로직이 문제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점검하면 돼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 템프가 나오고 맨 끝에 템프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A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A가 나오죠. B가 나오고 바로 B가 나오죠. 오케이? 자, 따라서 이런 구조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뭐 이거 확인 안 해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만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교환 로직은 맨 처음 나왔던 이 변수가 맨 마지막으로 또 나와야 됩니다.
A가 나왔으면 바로 이어서 A 나오고 B 나왔으면 바로 이어서 B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따라서 뭐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A 변수의 값이 템프로 옮겨가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A 변수 값이 템프로 간다. 그 다음 B 변수 값이 A로 옮겨가죠. 그죠? 자, 따라서 B 변수 값이 A로 간다. 우변이 좌변으로. 자, 그 다음 템프 변수로 내려놓은 놈이 B 변수로 들어오죠. 자, 따라서 B 변수로 템프 값이 들어오죠. 점검을 할 때는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맞으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수학 로직을 살펴봤고 앞으로 지겹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50페이지에 있는 1차원 배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이러한 1차원 배열이 있고 기억 공간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기억 공간에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야 했냐면 홀수 번지와 짝수 번지 자리에 데이터를 바꾸랍니다. 무슨 소리냐면 홀수 번지, 1번지 아니야 1번지.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 했어요? 배열 공간의 주소는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사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0번지는 없는 겁니다. 1번지부터 10번지예요. 그러면 1번지에 있는 요 놈하고 2번지에 있는 요 놈하고 요 두 놈을 바꾸라는 소리예요. 자, 두 놈을 바꾸니까 2,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지에 있는 홀수 번지 요 놈, 4번지에 짝수 번지에 있는 데이터 요 놈, 이 두 놈을 또 바꾸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4, 3이 되죠. 그 다음에 5번지의 데이터, 6번지의 데이터 또 바꾸라는 소리죠. 그러면 6, 5가 되죠.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지 값과 홀수 번지 값의 데이터를 서로 교환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교환 로직이 적용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자, 넘버라고 이름 붙인 배열 공간에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뭡니까? 1번지의 값하고 2번지의 값을 바꿔야 되겠죠. 1번지에 1이 기억되어 있고 2번지에 2가 기억되어 있어요. 이 두 놈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놈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템프라는 임시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템프라는 임시 공간을 하나 만든 다음에 1번지의 값 1을 1로 떨궈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렇죠. 템프는 넘버 배열 공간의 1번지. 그 다음 자, 2번지의 값을 1번지로 옮겨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넘버 1번지는 넘버 2번지. 무슨 소리인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 템프 공간으로 떨궈 놓은 요 놈을 여기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교환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1과 2가 교환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표현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넘버라고 하는 배열 공간에 가로 열고 1. 이건 뭐예요? 1번지 공간이라는 소리죠. 넘버라는 배열에 1번지에 있는 값을 어디로 옮겨라? 템프로 옮겨라. 이 소리죠. 자, 따라서 여기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값이 자, 템프라는 데로 들어와서 1이 1로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 넘버 배열 공간에 2번지의 값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넘버 배열 공간에 1번지로 옮겨가라. 다시 말하면 2번지에 있는 이 2라고 하는 값이 1번지로 옮겨가서 여기로 2가 들어오겠죠. 오케이? 아하. 자, 세 번째, 넘버 배열 공간의 2번지로 뭘 옮겨요? 템프 기억 공간에 있는 변수에 있는 값을 옮겨라 이 소리죠. 따라서 템프 변수에 있던 1이라고 하는 값이 넘버 배열의 2번지로 옮겨오니까 1이 2로 들어오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이렇게 수행되면은 1과 2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점검해볼까요? 템프. 넘버 배열의 1번지, 넘버 배열의 2번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1번지와 2번지의 그 뭡니까? 데이터가 바뀌게 된다. 따라서 결과가 1과 2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3번지에 있는 데이터 3하고 4번지에 있는 데이터 4를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지에 있는 데이터 1을 끌어내고 자, 그걸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넘버 배열의 3번지의 값을 템프 변수로 옮겨라.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3이란 값이 1위로 내려올 거고 그 다음 넘버 변수의 4라는 값을 넘버 변수 3으로 옮겨라. 그러면 넘버 배열의 4번지 값, 요 놈, 4라고 하는 값이 넘버 배열의 3번지로 옮겨가니까, 자, 여기에 4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 템프 변수의 값을 넘버 배열의 4번지로 옮겨라. 그러면 템프 변수의 값, 요 놈이 넘버 배열의 4번지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3이라는 공간이 들어오죠. 값이. 자, 그러면 4와 3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템프, 넘버 세 번째, 넘버 네 번째,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 두 데이터를 바꿔야 되니까, 요 놈 내려놓고, 요 놈 옮기고, 요 놈 옮기고. 그걸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버 5번지 요 놈 아니에요. 요 놈을 템프로 옮기고. 그 다음, 6번지 값을 5번지로 옮기고, 6번지로 5번지로 옮기고. 그 다음, 템프 변수 값을 6번지로 놓고, 템프로 내린 놈을 6번지로 갖다 넣어버리면, 자, 이쪽으로 6이 들어올 거고, 이쪽으로 5가 들어오겠죠?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7번 집값하고 8번 집값 교환을 하면 되겠죠. 요 놈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7번 집값을 템프로 내리고 그 다음에 8번 집값을 7번 집값으로 옮기고 8번지를 7번지로 옮기고 됐죠? 템프 변수 값을 8번지로 갖다 넣어라. 오케이. 이렇게 되면 두 데이터가 바뀌어서 8, 7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9번 집값과 10번 집값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9번 집값 내려놓고 자, 따라서 9번 집값을 템프로 내리고 그 다음에 10번지를 9번지로 옮기면 되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10번지 값을 9번지로 옮기고 그 다음 템프 변수 값을 10번지로 옮기면 되겠죠. 그죠? 템프 변수 값을 10번지로 옮기니까 템프 변수 값을 10번지로 옮기고 자, 템프 9번째 10번째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짝수번지 홀수번지가 모두 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 맨 처음에 1번지하고 2번지 값을 바꾸죠. 그죠? 요렇게 바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갈 때 2회 전에 3번지와 4번지 값이 이렇게 바뀌죠. 3회 전에 5번지와 6번지 값이 바뀌죠. 4회 전에 7번지와 8번지 값이 바뀌죠. 5회 전에 9번지와 10번지 값이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i라는 값을 1부터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9까지. 얼마? 2씩 증가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i를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i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1. 자, 2 증가해서 3, 2 증가해서 5, 2 증가해서 7, 2 증가해서 9. 이렇게 가잖아요, i가. 그러면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그러면 바꿔야 될 다음 번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그때 i번지 값하고 i 플러스 1번지 값을 바꾸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 두 놈을 바꿔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아하. 무슨 소리예요? i가 맨 처음에 1 아닙니까? i가 1이면 1번지 값하고 i 플러스 1이면 뭐예요? 2번지 값 아닙니까? 이 두 번지 값을 바꿔라. 교환 로직 쓰면 되는 거고. 그럼 1회전 끝나죠? 1회전 끝나면 i 값이 1에서 이제 2 증가돼서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회전에서 i 값이 3이 되면 i 플러스 1은 4가 되니까 3번지 값과 4번지 값을 서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2회전 끝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3, 4번지 값 바뀌면서 2회전 끝나죠. 그럼 3회전 들어갈 때 i 값은 5가 될 거 아닙니까? i 값은 5가 되니까 자, 5하고 i 플러스 1은 6이 되니까 5번지 값과 6번지 값 바꿔라가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아하, 덮을 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i는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하게 한 다음에 i번지 값하고 i 플러스 1번지 값을 서로 교환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오케이. 자, 따라서 1회전에 i 값은 1이 되면서 1번지 값, 요 놈이 i가 되는 거고 그때 i 플러스 1번지는 얼마? 2번지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두 데이터가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바뀌어서 1, 2였던 놈이 바뀌어서 2,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회전이 끝나는 거예요. 자, 1회전이 끝나고 나면 i 값이 얼마 증가합니까? 2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1번지에서 2 증가돼서 이제 i 값은 새롭게 3이 된단 말이에요. 3. 2 증가돼서. 그죠? 자, 그때 다음 번지는 i 플러스 1번지, 4번지가 되는 거니까 i 플러스 1번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데이터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 4였던 놈이 바뀌어서 4, 3으로. i번지 3하고 3번지 값하고 i 플러스 1번지 4번지 값을 바꿔라. 그러면 2회전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 3회전 들어갈 때 i는 또 두 개 건너뛰어서 얼마 돼요? 3에서 5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i가 5번지가 되는 거고 그때 6번지는 i 플러스 1번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i번지 값과 i 플러스 1번지 값 두 놈을 또 바꿔라. 오케이? 그러면서 4회전이 끝나나요? 3회전이 끝나나요? 3회전이 끝나네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순서도를 한번 쭉 분석해 보는 거예요. 순서도 분석하는 건 장난이죠.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순서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온 건 뭐예요? 반복문이 나왔네요. 그죠? 자, 반복문에서 처음에 뭐라 했냐면 요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넘버 배열 공간의 10번째 공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기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준비기호 안에 들어갔을 때 넘버 가로 열고 10 이렇게 쓰면 넘버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배열 공간 10개의 배열 공간을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따라서 10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고 i란 변수, k란 변수, 템프라는 변수를 준비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 했냐면 순환구조 반복을 해라. i 값을 1부터 10까지 1씩 증가시켜라. 10번 돌아가겠죠? i 값이 1입니다. i 값이 1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넘버 i는 i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회전에 i가 1이잖아요. 그러면
넘버 배열의 1번지에 1을 넣어라 이 소리죠? 그죠? 넘버 배열의 1번지에 1을 넣고 그 다음 이제 i가 2가 되겠죠? 1 증가하니까 i가 2가 되죠? 그러면 넘버 배열의 2번지에 2를 넣어라 그 소리죠? 자, 따라서 2번지에 2 들어오고 3 들어오고 쭉 해서 최종적으로 10번지에 10이 들어오겠죠? 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넘버 배열 공간에 1번지부터 10번지가 비어 있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공간에 1부터 10까지 쭉 채우는 거예요. 10바퀴 돌아가면서 쭉 데이터가 이렇게 차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스와핑 로직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교환하는 부분이죠. 자, 이때 K 변수는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한다 그랬어요. 왜 K 변수를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한다라고 했느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1회 전에 K 값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죠. 그때 K 플러스 1은 2번지가 되죠. 1번지, 2번지 바꾸고. 그 다음에 K 값은 3번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K 플러스 1은 3번지에서 K 플러스 1은 4가 될 거 아닙니까? 3번지, 4번지 바뀌고. 3회 전에 K 값은 또 2 증가돼서 얼마? 5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K 플러스 1, 6번지랑 바꾸고. 그 다음에 K는 2 증가돼서 7번지가 되고 8번지랑 바꾸고. 2 증가돼서 9번지가 되면서 10번지랑 바꾸면 끝나죠? 자, 따라서 K값의 변화는 1에서 3으로, 3에서 5, 7, 9로 가죠? 자, 따라서 K값은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교환 로직 나왔네. 자, 교환 로직. 템포, 템포. 넘버 K, 넘버 K. 넘버 K 플러스 1, 넘버 K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러면 디버깅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회 전에 K값이 1이 되겠죠? K값 1. 그러면 템포란 공간으로 K번지 값을 빼냅니다. 자, 템포란 공간이 여기 있어요. 자, 템프라고 하는 변수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넘버 K를 빼라. K가 1이잖아요, 지금. 그럼 1번지 값 빼라 이 소리죠. 1번지 값 1이 여기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넘버 K 플러스 1번지 값을 넘버 K로 보내랍니다. 그러면 K가 1이니까 K 플러스 1은 얼마? 2번지죠? 2번지의 값을 1번지로 보내라 이 소리 아닙니까? 요게 이해되셨죠? 따라서 2번지 값 2가 1로 와서 1이 지워지면서 여기는 2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냐면 템프 변수로 끌어낸 놈을 K 플러스 1번지 얼마? 2번지로 옮겨라 이 소리죠? 따라서 템프 변수로 내려놓은 1이란 값을 2번지로 옮겨라. 따라서 2번지에 2가 지워지고 1이 들어오죠. 그러면 2와 1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1회전이 끝나는 거죠. 오케이? 1회전 끝났습니다. 그러면 K는 1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K는 얼마? 그렇죠. 3이 된단 말이에요. 왜? 증가값이 2라 그랬으니까. 1에서 3으로 바뀌죠. 자, K가 3이에요. 그러면 자 3번지 값을 템프 변수로 끌어내라. 그러면 3번지 값 3, 이 3이라는 값이 템프 변수로 끌어내니까 새롭게 3이라는 값이 템프 변수로 이렇게 들어오죠. K 플러스 1번지 값을 K번지로 보내랍니다. 4번지를 3번지로 보내라 이 소리죠. K가 3이니까 4번지 값을 3번지로 보내라. 4번지에 있던 요 놈을 3번지로 보내니까 3이 지워지고 여기 새롭게 4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템프 변수로 끌어낸 값을 K 플러스 1번지로 옮겨라. 자, 템프 변수에 3을 끌어냈는데 K 플러스 1번지니까 K는 3이니까 4번지 여기죠? 여기로 3이 들어오죠. 오케이? 아하. 됐어요? 그러면 3하고 4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K는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그럼 끝나면 되죠. 그래서 1일 때 1번지, 2번지 바꾸고 K값이 3일 때 3번지, 4번지 바꾸고 K값이 5일 때 5번지, 6번지 바꾸고 K값이 7일 때 7번지, 8번지 바꾸고 K값이 9가 되면서 9번지, 10번지 값을 바꾸면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I 변수를 썼는데 여기서 K 변수를 따로 또 만들어 돌려도 되나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여기서 I 변수를 썼어도 여기서 K 변수 또 만들어도 돼요. 물론 여기서 또 I 변수를 그대로 써도 되죠. K는 이렇게 안 하고 I는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한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I는 1부터 10까지 2씩 증가한다 썼으면 여기서 다시 I는 다시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한다. 다시 I를 써도 돼요. 그게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변수를 하나라도 줄이는 게 좋은 거니까. 굳이 사실 여기서 K 변수를 따로 만들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I를 써도 돼요. I는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한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템프는 넘버 I. 넘버 I는 넘버 I 플러스 1. 그 다음 넘버 I 플러스 1은 템프. 이렇게 I를 사용해도 됩니다. K 대신에.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따로 K라는 변수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I 변수 쓰고 여기서는 K 변수 쓰고 상관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바람직한 거는 변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좋은 거니까 여기서 I 변수 썼으면 여기도 그대로 그냥 I를 써가지고 I는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한다. 그럼 여기서 I는 1부터 10까지 가고 다시 여기서 I는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하겠죠? 그럼 그 I 변수를 이 안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가끔 이제 그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바퀴가 아니라 5바퀴 돌아가면서, 그죠? 요렇게 5바퀴 돌아가겠죠. 5바퀴 돌아가면 1번지, 2번지 바뀌고,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9번지, 10번지 값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데이터가 전부 바뀌었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또 i를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넘버 i번지 값을, 이거 뭐예요? 출력하라는 소리잖아요. 찍어내라 이 소리죠? 따라서 1번지 값 찍고, 2번지 값 찍고, 3번지 값 찍고 해서 10번지까지 값이 쭉 프린트돼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원리만 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자, i가 왜 2씩 증가하는지 요거 이유를 생각하시고요. 따라서 i는 1에서 3으로, 3에서 5로, 5에서 7, 9로 증가한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때 k번지 값과 k 플러스 1번지의 값을 교환을 한다. 이 교환 로직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해서 돌려주게 되면 데이터가 다 짝수번지, 홀수번지가 교환이 일어나고, 자, 최종적으로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쭉 찍어라. 그러면 교환된 값이 쭉 찍히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교환 로직 반드시 기억하시고, 특히 이 교환 로직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i 값이 이렇게 변했는지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교환 로직, 수압 로직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자, 교환 로직을 검사할 때는 첫 번째 이놈이 이 끝으로 나와야 되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A번지와 B번지 값을 교환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템프 변수 값으로 맨 처음에 뭘 빼요? A 변수 값을 빼죠. 그 다음에 A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A가 그대로 나오고, B. 자, 따라서 B 변수 값을 A로 옮기고, B가 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B는 템프 변수 값을 내려놓은 놈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템프, A, B, 이런 식이 된다는 거. 반드시 교환 로직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원 배열, 52페이지 연습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보면 연습 문제 있죠? 아까 우리가 반복문으로 만들었던 거를 분기문으로 만든 연습 문제 있을 거예요. 정답은 8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 쉽게 이해하셨다면 분기문으로 나왔다 그래서 전혀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공부했으니까 2차원 배열, 5행, 5열 배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완벽히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